네, 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배은미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1이라서 좀 긴장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조금 올바르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오랫동안 티칭하면서 쌓여왔던 그런 노하우로 제가 어머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고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더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계속해서 인지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머릿속에서 맴도는 식을 암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계속 인지를 하면서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스스로 인지하면서 실수를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에는 시간이 압박이 돼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남들에 비해서 좀 이제 수학 문제 푸는 연습이나 스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문제들을 많이 풀고 연습을 많이 하면서 시간 부족한 것을 항상 타임 어택을 해서 아이들이 좀 그 시간 안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또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행이 아이들의 역량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릇이 이제 수학감이 또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좋은 친구들은 좀 빠르게 다지면서 선행을 하고 빠르게 이제 많이 마무리를 시켜놓는 게 좋고 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현재 과정에 좀 완벽하게 체화를 시키고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선행을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선행을 하고 왔던 친구들 중에 잘 되어 있던 친구도 있지만 거의 노베이스라고 보여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행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과정 한 과정을 다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들의 성취도에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풀기는 이제 또 방금 선행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마음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좀 풀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들,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들에서는 킬러 문제들이 퀄리티가 좋고 그런 논리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 때에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에 많은 논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소화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 줄 한 줄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은 고등학생들도 상위권 친구들도 내신 대비할 때 항상 어려워하거든요. 그 문제들이 고3 때 수능 준비할 때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호로록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 됐을 때는 또 이거 보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좋은 문제들은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수학적 정의를 숙지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이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을 해야지 그래야 어려운 문제까지도 흔들림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고 2번 문제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뭐 명제가 맞는 것을 고르시오. 휘문고에서도 함수의 정의에 틀린 것을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고르시오. 이런 것들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아이들 수학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다 문제풀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짚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어려운 문제들만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면은 이런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정의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교과서를 정독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중3부터 과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도 학교별로 내신 선생님들의 이제 특징이나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문항수라든지 학교 선생님의 출제 패턴이라든지 출제 코드 어느 문제집에서 많이 많이 이제 연계를 해서 내는 그런 연계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 교재나 이런 것들은 학교 특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배정이 되면은 그 학교 기출, 역대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풀면서 내신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수능 준비라는 거는 그 내신을 준비하는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다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고1, 고2 때 내신 준비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고3 때 수능도 다 잘 보거든요. 항상 제자들을 봐와도 결국 이제 내신이 안 나온다고 수능으로 돌린다.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제 또 이제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이 훨씬 중요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계속 수능평가원 교육청 좋은 문제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연계해서 그 기말 중간고사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수능 준비를 하는 게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힘들게 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힘들게 왔는데 준비가 잘 안 돼서 이런 흙 속의 진주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준비가 아이들의 성향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좀 수준별로 너무 어렵게 한다고 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그래도 좀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향상이 됐어요. 원래 잘해야 되는 친구인데 준비가 좀 덜 됐던 친구이고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수강생이었는데 손잡고 데리고 와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보자 해서 이제 같은 이 친구가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7월이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해서 전교 5등 했대요, 수학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윈터스쿨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네, 여기 이제 성적표 5등 했다고 이제 성적표도 보내줬는데 윈터스쿨에서 수상을 이제 공통수학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 한 살 많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기본반이었어요. 수상 기본반으로 왔고 선행이 안 돼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수원, 지금으로 이제 대수인데 수원을 이번 여름방학 때 처음 봤던 친구고 선행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윈터에서 수상 공통수학원을 기본을 했다가 이제 2월 달에 한 번 더 다지고 3월부터 내신 대비를 또 알차게 해서 성적 향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적표를 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또 시켜야 되지만 수학 감이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게 뭐 포기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3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고1, 고2, 고3 이렇게 오면서 성적을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신에서 삐끗했던 친구들도 결국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잘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여름방학 때 같이 공부를 하고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공수1에서 못했다가 공수2 수하 과목에서 또 수학 기본 특강 들었거든요. 이 친구도 기본 특강 들었는데도 성적이 많이 향상된 친구고요.
이 친구도 수원수투 기본 수업 들었는데 이제 뭐 내신이 쉬웠어서 이제 100점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100점 맞았다. 이 친구도 수원수투 기본 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들었던 친구들도 이렇게 했고, 얘네들은 이제 장기 수강생들인데 1학년 때부터 쭉 이제 잘했던 친구예요. 잘했던 친구여서 이 친구는 현역대 학종으로 단대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단대치대 합격하고 이제 수시로 내신이 좋았죠. 내신이 좋았는데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의대가 떨어졌어요. 최저 못 맞춰서 의대를 떨어졌는데, 그랬는데 이제 재수해서 이제 한양대 의대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내신 잘했는데 이 친구는 그 내신했던 그 짬바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네, 좋은 결과를 이뤘던 친구고, 방금 친구랑 이 친구도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제 3년 같이 다녔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내신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경기고 친구였는데 막 삐끗해서 3, 4등급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내신을 너무 힘들어했던 친구인데, 때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6시에 바로 이제 카톡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 이 친구가 현역 때는 물리랑 지학을 그 수능을 봐서 이제 교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교대 1학기 다니다가 반수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본인이 입시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내내 이과로 있다가 갑자기 반수를 하면서 생윤과 사문으로 전향을 했어요. 미적분은 그대로 보고 이제 문과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했는데, 운이 좋게 이때 이제 국어가 많이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를 잘 봐서 서울대 이제 경영학과에 그 업그레이드 해서 갔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이제 3년 친구인데 둘 다 이제 잘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성불 한 것 같다.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도 수능 끝나고 6시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현장 체감 그런 것, 온도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난이도나 분위기도 알려주면서 잘 된 케이스라서 이것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합격증이고, 이 친구도 이제 중대부고 친구인데 내신이 좀 적당하게 잘 나왔거든요. 내신이 적당하게 잘 나와가지고 좀 수시를 봤는데, 연고대에서 이제 내신으로 수시를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 내신으로 이제 서울대가 떨어졌는데 수능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잘 봐서 선생님 저 서울대 떨어졌는데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저 그 연고대 수시 그 면접 안 가려고요. 면접 안 가고 저는 그냥 정시로 서울대 갈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표점이 나중에 또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좀 불안하잖아요. 연고대 안 갔다가. 그래도 연고대는 뭐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하니,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주변에 이제 지인 중에서 컨설팅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수능 표점 그 이제 진학사 돌려본 점수랑 원점수랑 물어보니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연고대는 무조건 합격하고 서울대도 갈 수 있는 과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걱정되니까 물어보고, 그래 그냥 가지 않아도 되겠다, 면접 가지 마 해서 이제 면접 안 가고 지금은 원하는 과에 이제 합격해서 서울대 언론정보를 가고 싶었는데, 이 친구도 네 이제 생지를 하고 네 문과과로 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친구들 중에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 두 친구도 이제 내신으로 문과 최상위권, 이과 최상위권 학생인데, 그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 서울대 경제를 수시로 쓰는 바람에 둘이 같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과 친구가 서울대 경제를 수시로 붙어서 문과 최상위권 친구가 떨어졌어요. 둘 다 제자인데, 근데 이제 그 문과 최상위권 친구가 떨어졌는데 그 친구는 정시로 결국은 서울대 경제를 가서 둘이 또 동기예요. 다 지금 제가 말하는 친구들이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막 입시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꿀팁도 알려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도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과 최상위권이 아무리 수시에서 떨어졌어도 결국은 수능에서 그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둘 다 제자인데 이과 친구가 붙고 문과 친구가 떨어져서 불편했지만 결국 이렇게 돼서 저도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친구도 이제 수시로 의대 한양대 의대 갔는데 한 명은 최초합, 한 명은 추합으로 이 친구도 이따 이제 정규반에 조교로 오는 친구인데 둘이도 친한 친구고 같이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최초학과 한 명 이제 추합으로 겨우겨우 이제 합격을 해서 네, 잘 다니고 있고 여러 이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정규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졸업고사 아이들이 11월 초에 끝나면 11월 15일에 개강을 해서 월금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제가 계속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반이 월금으로 고1, 고2, 고3까지도 그냥 쭉 가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대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수업 특징은 아까 제가 강조드린 부분처럼 5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의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개념 설명을 해주고 풀이법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줘요. 이제 노가다라고 해요. 우리끼리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 풀이도 시험장용 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예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논리적인 그런 문제 풀이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고요. 그래서 고등수학의 개념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좋은 자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크북으로 아이들이 좀 개념 유형별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유형별로 구조화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단계별로 변형 문제들을 계속 주면서 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업 시간의 교재인데요. 여기 중요한 이제 문제들을 넣어놓고 아이들이 좀 풀 수 있도록 좀 이미테이션 문제거든요. 엑서사이즈로 이제 아이들이 다시 훈련할 수 있도록 좀 문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거를 이제 다음 테스트에서 또 내요. 좀 집요한 느낌으로 아이들이 끝까지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이 한 문제에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무게중심의 성질, 이게 중요한 핵심 중등기하인데 이 중등기하가 고3 때까지 수능 준비에서도 계속 연결돼요. 원 나오는데 원에서도 중등기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제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고등 내용은 중선 정리. 그러니까 이런 통합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수학 공부법 말씀드렸을 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 이게 어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썼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여기서 뭐를 썼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런 한 줄 한 줄의 설명이 비약 없이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이게 왜 이렇게 돼 할 때 막힘이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연습을 시키도록 네, 어머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오답 노트나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주고 이제 개인 연구실이 있어요. 개인 연구실에 수업 끝나면 이제 아이들 데려가서 그날 테스트 틀렸던 거 다시 밀착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사 문제들 다시 뽑아서 체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고 연구실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아까 그 제자 출신 조교들이 계속해서 아이들과 같이 밀착해서 좀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주고 입시 상담이나 그런 것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처음에 아이들 출석하면은 데일리 테스트 결과, 평균 점수와 최고 점수 그리고 우리 학생 점수 틀림 문항 그리고 이제 과제 성취도 얼만큼 과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업 영상 이런 거 이제 이거 수업 영상은 아이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문자로 받는 건데 잘 찾아서 봐요.
그리고 가끔씩 문자 안 가면은 "선생님 영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 생각보다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 말은 요즘 아이들은 그 미디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복습 영상은 항상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 클리닉 밤 10시에 가서 몇 시에 끝났다. 이건 이제 어머님들한테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이랑 어떤 부분 공부했는지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커리큘럼은 아까 11월에 개강하면은 대수부터 들어가고 겨울 특강에서는 이제 미적분 원인데 정규반에서는 대수하고 1, 2월에 공수 원 다시 좀 집요하게 좀 반복시킨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그런 계속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후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꼼꼼하다, 친절하다, 개념 설명이 자세하다, 그게 이해가 잘 된다, 자료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해줬던 수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이 이렇구나라고 네,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연구실 이상훈 선생님 제자가 이번에 수시로 서울대 의대 합격한 이제 제자가 있는데 이상훈 선생님과 저와 이제 개인 연구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이라서 넣어놨어요. 이상훈 선생님이 그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게 그냥 유리천장을 뚫는 거랑 같거든요. 수능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3년 동안 수강했던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다 이제 여기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 지나가면서 이제 간판을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뭐야 여기 뒤질 때까지 시키는 데인가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좀 저도 웃겼는데 내부는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내부는 좀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좀 넓고 질문은 여기서 이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과 저랑 이상훈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면은 이쪽으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밀착해서 1대1로 이제 그날 시험 문제 틀렸던 거, 렉처 노트에서 몰랐던 거, 네,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하자면 아까 근데 이제 소개는 다 드린 것 같아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한테 정의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숙지를 시키고 결국은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 정의에서부터 다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로 아이들이 좋은 문제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좋은 문제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 아이들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여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조금 꼼꼼하게 아이들이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아이의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자료랑 이런 거 만들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 아이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해주고 결국은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서 네. 힘든 그런 수험 생활을 같이 이제 같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제가 불러요. 선배들 불러가지고 선배와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항상 아이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하는 친구들한테 대학생 제자들이 와서 해주는 말들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내신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3 수업도 하잖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전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왜 그렇게 얘기한지 이제 알겠다고. 그러니까 다 뼈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이 대치동에서 정말 치열한 3년 수험 생활을 거치고 그래도 나중에 돼서 보니 너네 그래도 내신은 꼭 챙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이고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아이들이 잘 맞춰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꼭 좋은 결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긴장 없이 그래도 아이들을 믿어 주시고 지금 현재 실력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네, 좋은 그런 고등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의 노력과 강사의 열정이 만나서 저는 최고의 성적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등 생활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